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충격적인 날입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 번도 없는 36살의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집권의 경험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는 우파 정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혹자는 36살이 그렇게 젊은 게 아니다. 과거 JP는 35살에 중앙정보부장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박정희 장군도 41살에 최고 권력자가 됐고 야당에도 김영삼, 김대중 같은 30대 소장파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권력층의 나이 세대가 지금보다는 한 세대 젊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수명도 대폭 늘어났고 이런 고령화 사회에 36살의 당대표는 그야말로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가? 2위 나경원 의원과 10여 %포인트 차이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 의미와 이준석 대표가 극복해야 될 과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날로그 세대에 대한 디지털 세대의 반격이다. 아날로그 세대는 이준석에게 이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느냐?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있느냐? 내공을 보여줬느냐?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자, 그런데 디지털 세대는 아날로그 되묻고 되묻고 있습니다. 맞다. 이준석 후보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경험과 경륜이 있고 다선인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여러분의 세대 노장층 정치 권력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드냐? 집, 취직, 결혼, 육아, 소통, 그 잘난 아날로그 세대가 여야를 따질 것 없이 진보냐 보수냐를 따질 것 없이 왜 세상을 이렇게 젊은 세대가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들의 경험론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 이준석에게 많은 허물과 부족이 있지만 일단 바꿔야 되겠다. 일단 바꿔 봐야 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실수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겠지만 일단은 실험을 해보자. 디지털 세대의 총반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치 투표, 원칙 투표, 명분 투표, 이런 전례의 투표 행위보다는 자, 이제는 이념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좌냐 우냐 이런 개념의 지평선을 넘어서 무조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데에 누가 가장 유리한가, 누가 가장 2030과 중도층의 표를 세게 흡수해 올 수 있는가, 이것을 투표 판단의 제1순위에 놓은 전략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가치 투표, 원칙 투표, 명분 투표, 이것을 압도하는 전략 투표. 한마디로 이거는 문재인 정권 죽이기 투표입니다. 정권 교체 투표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파가 여러 가지의 산을 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탄핵의 문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많은 우파 유권자들은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유승민과 결합해서 유승민을 따라서 탄핵에 찬성하고 당을 뛰쳐나갔고 그 이후로 줄곧 박근혜 비판 세력에 주도적으로 몸담았다는 점을 듭니다. 그러나 전략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그 문제를 이미 초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제 이거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탄핵으로부터 4년이나 지났고 4년 동안 등장했던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쳐놨다. 지금 탄핵이 옳았느냐 그렇느냐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단은 탄핵의 강을 넘어서 박근혜 정권이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승하고 못한 것은 철저히 극복을 해나가는 박근혜 극복이 필요하다라는 전략투표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준석에게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가. 제가 4번에도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로 TV토론회에서 그가 충분한 내공을 가지고 있고 언행이 신중하며 노장파 중진들의 공격을 예의 바르게 맞받아치는 데에 상당한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성급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속도가 빠르고 나름대로 예의도 조금 부족하고 이런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당대표를 하는 데에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는 당선 소감에서 그동안 경선 과정의 앙금과 갈등은 털어내고 이제 통합을 이루어서 대선 승리로 총전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그에게 부족한 것을 철저하게 극복을 해야 됩니다. 좀 무게 있는 내공을 갖추고 중진파 상대방들의 말을 받아칠 때도 나름대로의 예의와 정중함을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당에서 그들의 설 자리를 존중해주고 이준석 대표가 잘 모르고 부족한 점은 물어보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4번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한 멋있는 대선 경선을 치러내야 됩니다. 그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평당원으로서 실력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자신이 한때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유승민에 대한 생각을 잊어야 됩니다. 유승민도 좌스트 여러 명의 한 사람. 유승민과의 정신적 연대관계를 절대 드러내지 말고 공정하게 선대위원장도 김종인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장 당의 단합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로 찾아야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 엄청난 충격의 역사를 썼지만 그 충격이 성공으로 끝나려면 이제부터입니다. 가장 이번에 충격의 의미에서 반가운 것은 가장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총장과 36살 당대표라고 하는 신선하고 활기찬 뉴 페이스 공포의 조합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